이틀에 한 번이요. 그날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을 꺼냈습니다. 전 이틀에 한 번은 꼭 필요해요.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입안이 바싹 마르고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본 여성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녀는 55세, 내 나이는 59세. 둘 다 황혼 재혼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고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전쟁터였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세요? 나는 물었고 그녀는 웃지도 않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냥요. 저는 그게 삶의 리듬이고 정서적 연결이에요. 그런 걸 외면하고 사는 건 저에겐 고문이에요. 아, 내가 뭘 잘못 들은 건가? 아니면 요즘 시대가 원래 이런 건가? 순간 내 안의 오래된 사고방식과 그녀의 자유로운 감정 표현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보다 왜 저렇게까지 말할까 하는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고 당당했습니다. 전 몸만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전 온전한 연애를 하고 싶어요. 나이를 먹었지만 여전히 저는 살아있는 여자예요.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말한 건 단순한 욕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나도 몰랐던 내 안의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내게 노후라는 단어 대신 다시 시작이라는 말을 가르쳐 준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후 내 머릿속에서 그녀의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에 한 번은 꼭 필요해요. 그 말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두 번째 만남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근처 공원이었고 날씨는 맑았습니다. 나는 말쑥하게 차려입고 나갔고 그녀는 편안한 트렌치코트 차림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전요, 감정을 오래 미루지 않아요. 살다 보면 언젠가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녀는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이를 시간으로 환산하고 있었고 그 안에 머무는 사랑을 절박하게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색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그 감정 속에서 나는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그녀는 사람과의 연결을 기다리지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부담되셨어요? 그날 제 말이 그녀가 조심스레 묻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내가 많이 배웠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내 마음에 이상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문득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손 잡아줘서.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도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틀에 한 번이니까 모레 봐요. 그 순간 나는 혼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이 여자는 참 묘한 사람이다. 그리고 어쩌면 나는 그녀가 말한 이틀이라는 시간 속에 조금씩 길들여지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이상하게도 그녀와 함께한 이틀이라는 간격은 생각보다 내게 잘 맞았습니다. 너무 자주 보면 지칠 것 같았는데 그녀는 그 이틀 동안 나를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없이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 그게 내 안에 오래 잊고 있던 설렘을 다시 꺼내주었습니다. 그녀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세 번째 만남은 작은 전시회였고 네 번째는 나란히 앉아본 영화 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만남에서는 그녀가 요리를 해줬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이후로는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려본 적이 없다던 그녀가 서툴게 전을 부치며 말했습니다. 이런 거 해주고 싶었어요. 꼭 누굴 위해 뭘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나는 그 순간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단지 반찬 몇 가지를 내놓은 식탁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녀의 삶 전체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밤늦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전 오늘 이 손만 잡고 자도 될 것 같아요. 이틀은 지났으니까.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도 나를 기다려줬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몸살이 나서 약속을 취소하자 그녀는 그 이튿날도 아닌 바로 그날 저녁 내 집 앞으로 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틀에 한 번이요. 원칙은 지켜야죠. 아프면 더 챙겨야 해요. 나는 그 죽 한 숟갈을 먹으며 울컥했습니다. 이 나이에 유둔가가 이유 없이 내 곁에 있어주는 감정이 이렇게 눈물 나도록 고마운 일이란 걸 그녀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녀와의 관계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내 일상 속에 들어왔다. 그녀는 거창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행동 하나하나가 묘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다. 문자 한 줄, 밥 한 끼, 손 잡는 시간. 그 작은 것들이 내 삶을 바꾸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무심코 물었다. 근데 왜 그렇게 이틀이라는 간격을 정하셨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그녀는 그 순간 살짝 웃음을 거두었다. 그리고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조용히 말했다. 예전에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나랑 살면서도 늘 바빴어요. 일 핑계, 피곤하다는 말, 기분 아니라고 하고 결국 한 달에 한 번 만지는 손끝에도 감정이 없더라고요. 그게 참 아팠어요. 살아있는데 내가 여자라는 사실을 잊혀가는 느낌.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그런 과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담담하게 꺼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외면 닫았던 세월의 그림자가 깊게 깔려 있었다. 그래서요, 이틀이에요.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 견딜 수 있는 시간. 그게 내겐 딱 이틀이더라고요. 그 이상이 되면 마음이 다시 문을 닫기 시작해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내 손을 그녀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쥐며 그제야 살짝 미소를 보였다. 고맙네요. 이런 얘기 아무한테나 안 해요. 그날 나는 깨달았다. 그녀가 말한 이틀에 한 번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오래도록 사랑받지 못한 여자, 한때는 사랑을 외면당했던 여자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든 작은 약속이었다는 걸. 그 순간부터 나는 그 이틀이라는 간격을 더는 기다림이 아닌 내가 지켜야 할 리듬처럼 느끼게 됐다. 그녀와 함께한 계절이 바뀌기 시작했다. 따뜻했던 봄이 지나고 장마가 시작되려는 초여름. 우리는 여전히 이틀에 한 번 만났다.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사이에 이틀은 어느새 서로에 대한 존중이 되었고 기다림이 되었다. 그날은 평일 저녁이었다. 그녀는 미리 만든 도시락을 들고 내가 좋아하는 강둑 벤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괜히 입꼬리를 감추지 못하고 웃었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그냥요. 보고 싶어서요. 아, 오늘은 정확히 이틀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익숙한 듯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나는 젓가락을 들다가 문득 물었다. 근데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녀는 잠시 손을 멈췄다. 그리고 평소보다 살짝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 검사 결과 기다리는 게 있어서요. 별일은 아닐 거예요. 병원이요? 네, 정기검진이에요. 나이 드니까 뭐든 다 체크하게 되더라고요. 그녀는 그 말을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나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상한 불안이
피어나는 걸 느꼈다. 그녀는 지금껏 내게 작은 일 하나도 숨기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은 분명히 뭔가를 감추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반찬을 하나 집어 내 그릇에 놓아주었다. 오늘은 이런 걱정 말고 그냥 맛있게 먹어요. 내가 당신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오히려 마음을 더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고 그만큼 많은 걸 혼자 견뎌온 사람이란 걸 나는 그때 처음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틀 후면 다시 그녀를 만날 수 있겠지만 그날처럼 무거운 공기 속에서 다시 웃을 수 있을지. 그게 처음으로 두려워졌다. 그녀를 다시 만난 건 3일째 되는 날이었다. 원래대로라면 이틀째였어야 했지만 그녀에게서 먼저 문자가 왔다. 하루만 더 있다가 봐도 될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나는 그 안에서 불안과 망설임, 그리고 미안함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바로 답장을 보냈다. 물론이죠. 당신이 괜찮은 날, 언제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야윈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긴 소매 셔츠 안으로 드러난 손목이 눈에 띄게 가늘어져 있었다. 많이 기다리게 했죠. 괜찮아요. 저는 기다리는 거 익숙하니까요. 우리는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았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 드디어 입을 열었다. 나 유방암 초기 진단 받았어요. 며칠 전 조직 검사 결과 나왔고 다음 주부터 치료 들어가야 해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내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아 그저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애써 눈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다. 괜찮아요. 요즘은 다 나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 솔직히 겁나요. 이 나이에 또 누굴 귀찮게 하기도 싫고 내가 이렇게 몸 약해지는 거 당신한테 보여주기 싫어요. 그녀는 커피잔을 꼭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요,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잠깐 생각했어요. 나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여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놓아줄 준비를 먼저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게 배려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 방어라는 걸 나는 알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손을 잡았다. 도망치지 말아요. 나도 누군가를 지켜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이틀에 한 번 날 기다려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매일 당신 곁에 있을게요. 그녀는 눈을 크게 떴고 끝내 입술을 꼭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우리의 리듬은 바뀌었다. 이틀이 아닌 매일, 보고 싶을 때가 아닌 함께 있어야 하는 시간으로. 그녀는 결국 병원에 입원했고 나는 매일 병실을 찾았다. 처음에는 간호사들이 나를 가족으로 착각하곤 했다. 나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친구예요. 근데 매일 보고 싶어서요. 그녀는 치료가 시작되면서 점점 야위어갔다. 머리카락은 빠지기 시작했고 입맛도 잃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내 앞에서 울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그녀의 손을 잡고 힘들면 기대요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나는 지금 이렇게 누워 있어도 살아있다는 게 참 고마워요.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는 것도, 누군가 날 기다려주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그녀는 자신을 약자로 보이길 원하지 않았다. 치료 중에도 늘 화장기 없는 얼굴에 립밤을 꼭 바르고 내가 올 시간에 맞춰 머리도 빗어놓았다. 나는 그런 그녀가 안쓰럽기도 하고 동시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녀가 입원한 지 보름쯤 되었을 때였다. 내가 병실에 들어서자 그녀가 수첩을 내밀었다. 뭐예요 이건? 내가 죽으면요. 미리 정리해둔 거예요. 재산도 없고 자식도 없고 대신 마지막 인사만은 남겨두고 싶었어요. 나는 그 수첩을 보지 않고 그대로 닫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난 그런 거 보러 오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살아있을 오늘만 보러 오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그 말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말없이 내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그 눈물은 아픔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의 오늘을 사랑해주는 감정에 대한 오래된 그리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가 퇴원한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모자를 들고 병원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병원에서 나오니까 어때요? 숨이 다르게 쉬어져요. 세상이 너무 조용해서 이상할 정도예요. 그녀는 여전히 몸이 약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병실에 있던 때보다 훨씬 단단했다. 나는 그녀를 차에 태우고 한적한 바닷가로 향했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작은 해변. 우리는 나란히 앉아 말없이 파도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모래에 발을 묻더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나 사실 바다 보고 싶다고 계속 생각했어요. 이번에 있는 동안 딱 한 번만 바다 냄새 맡고 싶다고.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이틀도 아니고 오늘은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어서요. 그녀는 웃으며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바람은 부드러웠고 그녀의 체온이 작게 느껴졌다. 당신이 있어서 병원에 있을 때도 덜 무서웠어요. 매일 오는 발소리 들릴 때마다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살아줘요. 앞으로 이틀이 아니라 평생 내 곁에서.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더니 나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엔 웃음이 있었다. 나 다시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미 사랑받고 있어요. 충분히. 이 세상 누구보다 더.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랑은 노후가 아니라 처음처럼 다시 시작하는 첫사랑이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끝에서 나는 약속을 느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이 여자는 끝까지 함께 걸어갈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나는 그녀가 매일 살아있길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치료 후에도 주기적인 통원을 계속해야 했다. 나는 그녀 곁을 자연스럽게 지켰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집에 머무는 날이 많아졌다.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같이 뉴스를 보고 밤엔 서로의 체온에 기대 잠드는 날들.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되어갔다. 처음으로 그녀의 수건과 내 수건이 같은 바구니에 들어가고 냉장고 안 반찬들이 내 입맛에 맞춰 바뀌기 시작할 때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이미 부부였다. 종이 한 장 없더라도 마음만으로 충분한 관계였다. 하지만 함께 산다는 건 늘 아름답기만 한 일은 아니었다. 어느 날 그녀는 다소 예민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자꾸 싱크대에 물 튀겨놔요. 그거 내가 닦는 거 알죠? 나는 무심코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여자는 단순히 물 자국 얘기를 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 여자로 존중받고 싶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내가 들어오자 살짝 고개를 들었다. 이거 미안해서 샀어요. 내가 그날 한 말 참 무심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꽃을 받아 들고 말했다. 내가 예민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까. 작은 것에도 마음이 요동쳐요. 나는 그녀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우리가 사는 건 앞으로 더 많이 부딪히고 조율하는 일이겠죠. 그게 귀찮아지면 혼자 사는 거고. 우린 함께 살기로 한 거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싱크대에는 작은 메모가 하나 붙었다. 물기, 닦기, 사랑하기. 나는 그 메모를 볼 때마다 조심히 수건을 들었다. 사랑은 거창한 일이 아니었다. 그녀가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것. 그리고 싱크대 물자국 하나를 닦아내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우리 둘의 방식이었다. 가을이 왔다. 그녀와 처음 만난 지 꼭 1년이 된 해였다. 우리는 계절이 바뀌는 걸 함께 지켜보며 조용히 살아갔다. 그녀는 회복 중이었고 나는 매주 병원에 함께 동행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 추석에 우리 집에 같이 가줄래요? 내 오빠네 가족이 와요. 나는 순간 머뭇했다. 그녀는 그걸 알아챘는지 덧붙였다. 그냥 친구라고 해도 돼요.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친구 아니잖아요. 당신 가족한테 내가 그냥 함께 사는 사람으로 소개되는 건 싫어요.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그 말 참 고맙네요. 나도 사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그녀는 작은 손수건을 꺼내 내게 건넸다. 이거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준 거예요. 누굴 정말 사랑하게 되면 이 손수건에 손잡고 그 사람 이름을 적으라고 하셨어요. 나는 손수건을 펼쳐보았다. 그녀는 수줍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이미 적었어요. 윤석호, 당신 이름. 나는 말없이 그녀를 안았다. 그 따뜻한 감정이 몸 전체로 퍼지는 걸 느꼈다. 며칠 뒤 우리는 그녀의 오빠 집을 찾았다. 거기엔 조카들과 손자까지 제법 많은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주저없이 말했다. 이 사람 내 짝이에요. 혼자 살려고 했는데 같이 살게 됐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순간 정적이 흘렀고 누군가 조심스레 웃으며 물었다. 언제 결혼하시게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결혼식은 안 하려고요. 그냥 매일 함께 늙어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내 손을 꼭 쥐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의 재혼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시간과 인내 그리고 서로를 기다려준 하루하루가 만든 것이었다는 걸.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일 저녁이었다. 나는 퇴근 후 그녀가 만든 된장찌개를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다. 그녀는 짧게 화면을 보고는 바로 뒤집어 놓았다. 나는 무심코 물었다. 누구예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옛날 직장 동료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 찜찜함이 남았다. 며칠 전부터 그녀가 무언가를 감추는 듯한 기색이 있었고 연락이 뜸하던 시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요즘 무슨 생각해요? 뭔가 멀어진 느낌이 들어요.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떨구었다. 사실은요, 얼마 전에 다시 암 관련 재검사 통보 받았어요. 혹시 재발일 수 있다고 해서 나 혼자 마음의 준비 중이었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그걸 혼자 감당해요? 내가 있잖아요. 우리 함께 하자고 했잖아요.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속삭였다. 당신이 떠날까봐 겁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힘들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다시 혼자가 될까봐. 그래서 미리 조금씩 멀어지려 했어요. 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그녀가 그토록 강해 보였지만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 나는 그녀를 껴안으며 말했다. 다시 말하지만 난 도망치지 않아요. 당신이 약해질수록 내가 더 가까이 갈 거예요. 멀어지지 말아요. 같이 아프고 같이 웃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잖아요. 그녀는 내 품속에서 조용히 흐느꼈다. 그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잠이 들었다. 그 위기의 밤은 우리 사이를 더 단단하게 엮어준 고비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다짐했다. 이 사람을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결과를 받는 날, 아침부터 그녀는 무척 조용했다. 평소엔 먼저 웃으며 인사하던 그녀가 그날은 식탁에 앉아도 한마디 없이 국만 저었다. 나는 말없이 밥을 퍼담고 조용히 숟가락을 건넸다. 오늘 무슨 말이 나와도 우리 일상은 계속될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말 진짜죠. 진짜예요. 그게 우리가 만든 약속이잖아요. 이틀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같이 살기로 한 거.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손을 꼭 쥐었고 나는 그 손을 조금 더 세게 감쌌다. 그녀의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의사 앞에서 앉은 시간은 불과 몇 분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이 몇 시간을 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의사는 말끔한 목소리로 말했다. 현재로선 재발 소견은 없습니다. 아직은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며 울었고 나는 조용히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앉자 그녀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말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순간일 줄 몰랐어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가에 번진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완전히 살아내고 있는 사람의 눈물이었다. 이제 더는 겁내지 말아요. 우리 앞에 뭐가 오든 나는 당신이랑 함께 있을 거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우리는 병원을 나와 작은 국수집에 들어갔다. 그녀는 후루룩 국수를 먹으며 오랜만에 크게 웃었다. 나 갑자기 이틀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 3번 보고 싶어졌어요. 그럼 이제 3끼 다 같이 먹어요. 우리는 그렇게 국수 한 그릇으로 작은 축하를 했다. 그 국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눈물겹게 맛있던 한 끼였다. 그 후로 우리는 특별한 날이 없어도 하루 3끼를 함께 했다. 새벽에는 함께 시장을 보러 다니고 낮에는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저녁이면 둘이 마주 앉아 같은 드라마를 보고 소파에서 졸다가 나란히 잠이 들었다. 그녀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졌고 무엇보다 마음이 단단해졌다. 어느 날 그녀는 라디오를 듣다가 무심코 물었다. 우린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익숙해진 걸까요? 나는 커피를 내리다 말고 고개를 돌렸다. 익숙해졌다는 건 사랑이 오래 살아남았다는 뜻이에요. 나는 아직도 당신 손잡을 때 설레요. 하지만 설렘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당신이 옆에 있는 게 당연해진 것. 그게 나한텐 제일 큰 사랑이에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감사함, 평화, 기쁨,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여자로서의 감정. 그날 밤 그녀는 내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거 당신 거예요. 상자 안에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 한 장 담겨 있었다. 병원 앞 벤치에서 찍은 사진. 그녀는 삭발한 머리를 모자로 가렸고 나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녀는 뒷면에 짧게 적어뒀다. 이날 나는 진짜로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받고 있었어요. 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녀는 조용히 내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내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겁나지 않는 건 당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자라는 걸 잊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눈을 감고 대답했다. 당신은 매일 나를 남자로 만들어줬어요. 우리의 노후는 그렇게 흘러갔다. 젊은 날의 사랑처럼 뜨겁진 않았지만 더 깊었고 더 조용했고 그래서 더 단단했다. 겨울이 왔다. 창밖에는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전기장판 위에 앉아 귤을 까먹으며 작은 라디오 소리를 들었다.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벌써 눈이라니. 그녀는 귤을 까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옆모습이 유난히 작고 가늘어 보였다. 나는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다. 작년 이맘때 당신을 처음 만났죠. 그날 당신이 이틀에 한 번은 꼭 필요해요라고 했던 거 아직도 생생해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난 사실 사랑이 아니라 생존을 말한 거였어요. 외롭지 않기 위해, 견디기 위한 최소한의 연결.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예전보다 더 차가웠다. 지금은요? 지금도 그게 생존인가요?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냥 매일 눈 뜰 이유가 생겼어요. 하루하루가 선물이란 걸 이제 알겠어요.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날 밤 그녀는 조금 지쳐 보였다. 나는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이며 입을 떼기 어려운 질문 하나를 꺼냈다. 혹시 우리 중 누가 먼저 떠나게 되면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 옆에서 여자였던 사람, 사랑받았고 사랑했고 매일을 살아낸 사람으로. 나는 끝내 말을 잊지 못했다. 대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 입맞춤은 어쩌면 작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뜨겁게 안겠다는 다짐이었다. 창밖의 눈은 멈추지 않고 내렸고 우리의 작은 방 안엔 온기가 조용히 쌓이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그녀는 자주 피곤하다고 말했다. 아침에도 일어나기 힘들어했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졌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며 넘겼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몸이 다시 조용히 무언가를 신호하고 있다는 걸. 병원 가요. 이번 주에 꼭. 내 말에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근데 이번엔 검사 결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 여행 한번 가요. 멀리 말고 그냥 가까운 바닷가. 나는 곧장 대답했다. 당신이 가자면 어디든 가요. 당신만 괜찮다면 나는 매일이 여행이에요. 우리는 이틀 뒤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떠났다. 겨울 바다 근처의 조용한 민박집. 추운 날씨에도 그녀는 잠시 모자를 벗고 바람을 맞았다. 머리도 다시 자라고 다시 사는 기분이었는데 몸이 자꾸 예전처럼 말 안 들어요.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다. 그래도 지금 당신은 내 옆에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결과가 어떻든 난 달라지지 않아요. 그녀는 작게 웃었다. 혹시 나중에 내가 기억도 잃고 당신도 모자라보게 되면 어떡해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이틀에 한 번씩 당신을 다시 사랑하게 만들게요. 그녀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날 바라보며 말했다. 그 말 기억할게요. 마지막까지 여자로 살게 해줬어.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잤다. 그녀의 체온은 작았지만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그 떨림을 느끼며 속으로 되뇌었다. 당신이 떠나는 날까지 나는 매일 이 사랑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없는 날이 와도 내 하루는 당신으로 시작할 거예요.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잔인하게 돌아왔다. 제발. 그리고 이미 전이 진행 중. 그녀는 결과를 듣고도 조용했다.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병원을 나와 차에 타고도 한참을 말이 없었다. 나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이번엔 내가 준비할게요. 당신은 그냥 옆에만 있어줘요. 그날부터 우리는 다시 하루하루를 세기 시작했다. 이틀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살아갔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화장을 놓지 않았다. 거울 앞에서 붉은 립밤을 바르고 얇은 브라우스를 골라 입고 머리엔 늘 작은 스카프를 매달았다. 이 모습 그대로 당신 기억 속에 남고 싶어요. 어느 저녁 그녀는 내게 물었다. 내가 없는 날이 오면 당신은 어떻게 살 거예요? 나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당신이 원했던 대로 살 거예요. 이틀에 한 번, 아니 매일 당신을 떠올리면서.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듣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함께 누웠다. 그녀는 내 팔을 베고 작은 숨소리로 말했다. 당신 만나서 내 삶에 이름이 생겼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가슴이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창밖엔 또 눈이 내리고 있었다. 처음 만났던 계절처럼 그녀는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다. 그리고 사랑받는 여자였다. 그녀가 떠난 지 벌써 2계절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그녀와 함께 살던 그 집에 있다. 창가에는 그녀가 아꼈던 스카프가 걸려 있고 주방에는 그녀가 좋아하던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른다. 아침이면 나는 습관처럼 2개의 머그잔에 커피를 내린다. 하나는 마시고 하나는 창가에 놓는다. 누군가는 그걸 외로움이라 하겠지만 나는 기억과 함께 사는 법이라 부른다. 그녀가 떠난 다음 날 작은 상자가 하나 택배로 도착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내 사랑, 윤석호 씨. 내가 이 편지를 쓸 땐 당신이 곁에 있었어요. 당신이 거실에서 낮잠 자던 그 오후. 나는 조용히 이 마음을 정리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하루하루가 내 인생에서 가장 여자답고 살아있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도, 바닷가에서 바람을 맞았을 때도, 눈 내리던 그 겨울밤에도 나는 단 하루도 외롭지 않았어요.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땐 나는 아마 곁에 없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당신 마음속엔 내가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아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이틀에 한 번쯤은 웃어요. 그게 내가 당신에게 준 마지막 부탁이에요. 살아줘요. 그리고 사랑해줘요. 남은 날들을. 당신의 여자였던 나, 은경이가. 나는 그 편지를 수십 번도 넘게 읽었다. 그때마다 그녀가 여전히 내 곁에 있는 것 같았다. 요즘 나는 자주 동네 벤치를 걷는다. 그녀와 처음 손을 잡았던 그 자리. 그곳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혼잣말을 한다. 오늘도 고마워요. 당신이 내 곁에 있었던 그 시간. 내 생의 가장 선명한 장면이에요. 사람들은 늙는다는 걸 두려워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늙는 건 슬픈 일이 아니라 같이 천천히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걸. 그녀가 남긴 향기는 아직 내 삶을 감싸고 있다. 나는 오늘도 그녀가 남긴 사랑 위에 하루를 얹는다. 이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가슴 속에도 이틀에 한 번쯤 떠오를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이미 충분한 사랑일지 모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사랑을 함께 나눠주세요. 고맙습니다.